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들입니다. 개구멍으로 도망친 도주대사 이종섭.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온 워딩들입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전격적으로 범죄 혐의자를 빼돌린 윤석열의 만행에 오늘 민주당은 일제히 융단 폭격을 쏟아부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상식을 조금만 가지고 봐도 국민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할지 알 수 있는데 과감하게 저질렀다. 윤석열 정권과 이 집권 여당의 행태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다. 이번 공천 과정의 혼란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를 겪고 국힘 지지율이 왜곡 현상으로 오르고 나니 갑자기 그동안 절제했던 본능이 튀어나온 것 같다. 이종섭의 출국을 보고 이 정권이 제정신인가 생각이 들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가 권력을 동원한 범인 은닉 해외 도피 사건이다.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다. 핵심 피해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석열은 방탄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결국 은폐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국민에게 증명된 것이다. 윤석열은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폭격했습니다. 워딩들이 상당히 세죠. 국민 깔보는 막장 패륜 정권, 괘씸한 정권, 제정신이 아닌 정권, 헌정 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정권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워딩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손가락 10개를 이용해서 5손가락은 이채 양명주로 호칭하며 5대 실정을 심판하고 또 다른 5손가락으로는 민주당의 5대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5대 비전을 완성을 시킬 테니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을 듣고 있으면 참 든든하죠. 이미 하나씩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도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핵심 피해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그리고 외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명백한 수사 방해자 직권남용이다. 민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미 최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종섭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과 관계자 전원에 대해서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하고 심판하고 처벌해야죠. 사실 윤석열의 이번 이종섭 범죄 은닉 사건은 대놓고 총선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 지표는 오늘 여론조사꽃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8, 9일 이틀간 실시한 전화 면접조사에서 민주당이 42.8%, 국힘 33.9%,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12.7%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이 2.2포인트 오르고 국힘당이 3.8% 내려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6.0포인트 늘어난 오차범위 밖 8.9%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7.2%, 경인권에서는 4.5%, 대구 경북에서는 2.5% 상승을 했고 부울경에서는 1.4%가 올랐고 강원 제주에서 13.6%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힘당은 충청권에서 14.2% 하락, 경인권 5.7% 하락, 강원 제주 5.8% 상승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양당 간의 격차가 8.9%인데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4.4%, 국힘당이 39.5% 나타나 오차 범위가 4.9%로 좁혀졌는데 큰 의미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차기 총선에서 정권 안정과 정권 심판 중 더 공감하는 주장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지난주 대비 5.1% 하락한 37.9%,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3.9% 상승한 54.4% 나타났고 ARS 조사에서는 정권 안정이 42.5%, 정권 심판이
52.9%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여론조사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발표한 경기도 56개 지역의 총선 지지율 조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6개 선거구 중에 국힘당 우세 지역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세 곳과 성남시 분당구 지역뿐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전략지역구로 선정이 됐던 용인시 정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국힘당 후보를 40.3% 대 22.7%로 압도적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대정 유성을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힘당 옷을 입고 출마한 이상민과 영입 인재인 황정아 후보의 격차 45.4% 대 29.1%로 민주당 후보가 역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으며, 부산 북구 강서갑에서도 전재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좌천된 5선의 서병수 의원을 49.8% 대 35.8%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총선도 지난 총선과 비슷한 흐름세를 보이면서 민주당이 다소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여세를 몰아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경선에서 이정은 후보에게 패배한 이낙연계 전해숙 의원 오늘 또 탈당했습니다. 전해숙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 출마와 법원 출두로 바쁜데도 총선 지휘까지 하는데 국힘당의 한동훈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작했다. 중도층 보기에 누가 더 혁신적으로 보이겠냐. 이재명 대표도 현역 의원인데 같은 논리라면 개항을도 신진에게 양보해야 진정한 현역 물갈이 공천 혁신 아니냐.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자기 혁신으로 무엇을 보냈냐라고 부들부들거렸습니다. 이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정치 신인입니다. 아직 1선도 되지 않은 0.5선이고 공천 혁신은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인데 왜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집니까? 아마도 이낙연 신당에 합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정치판에서 조용히 사라질 인물들이 쏙쏙 모여드는 당이 이낙연 신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몇 명 정도는 더 탈당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박용진, 전해철 등 일부 수밖에 의원들의 경선 결과가 오늘 내일 사이에 발표가 될 텐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추미애 후보가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야당 국민의힘 쪽하고 조중동 언론의 친검 언론의 프레임이었다. 언론이 키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언론이 키운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론이 키우도록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방치하며 동조했던 그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들에 대한 책임 역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